안녕하세요. 안병규입니다. 자, 오늘은 좀 색다르게 여러분들하고 만남을 갖게 됐는데요. 제가 32년을 갖다 강의를 했어요. 32년 동안 강의하면서 제가 느낀 것, 그리고 32년 동안 저희 학생들에게만 얘기했던 것을 제가 유튜브를 갖다가 하면서 솔직히 쉐어를 안 했거든요. 유튜브로 통해서 만나는 분들은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짧게 인사라든가 제 강의의 개념, 제가 앞으로 유튜브 찍어서 올리는데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쫙 풀어서 다 말씀드리고 한 번 찍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찍는 것은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찍는 이유, 우리는 흔히 언어를 배우는데 언어라는 게 이제 영어죠.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는데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듣는 것, 말하는 것, 읽는 것, 쓰는 것이겠죠.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듣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어느 정도 되고요. 읽는 것이 돼야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국말을 갖다가 배워온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엄마가 말할 때 가만히 보기만 하죠. 그러한 단계가 바로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엄마가 할아버지 그랬을 때 하비 하비 막 이러면서 따라하던 gibberi시가 필요한 거예요. Gibberish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옹알입니다. 그런 gibberish 기간을 통해서 자꾸 흉내를 내봐야 되는 거죠. 청취를 통해서 자꾸 흉내내는 그런 gibberish를 해야지만 스피킹이 조금 됩니다. 그 아이가 할아버지라고 발음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귀시잠들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왜 합이라고 불러? 막 이러는 엄마는 없듯이 여러분들이 틀려도 좋으니까 자꾸 영어를 흉내내 보시고 발음도 막 따라 해보시고 막 이러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청취 쪽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흉내내기다. 우리가 그걸 갖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뭐 쉐도잉이라는 단어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쓰는데 저는 gibberi시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옹알이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스피킹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그 옹알이를 많이 하면 점점 더 많은 그 단어들이라든가 표현들이라든가 문장들을 따라하다 보면 스피킹이 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피킹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리딩이 자연스러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리딩을 갖다가 어린아이들 책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어린아이들 책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올라가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냥 건너뛰어가지고 타임지 가지고 공부하고 이카노미 가지고 공부하고 자기가 그쪽으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특히나 더 문제거든요. 그냥 어려운 책들로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리딩을 굉장히 쉬운 애기들 보는 그림책부터 시작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대신 그게 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리포터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그거 원어민들로 따지면 9살 기준의 아이들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 9살 기준에 우리는 영어도 안 되기 때문에 해리포터를 읽었을 때도 모르는 단어 투성인 거예요. 제발, 제발, 자존심 다 버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 책부터 시작을 하셔서 점점 늘려나가시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막 소설책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리딩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해리포터도 쫙쫙쫙쫙 읽어 나갈 수 있고 실제로도 다른 책들도 많이 읽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얘기 하나마나 라이팅이 저절로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리딩이라는 게 인풋이에요. 리스닝이라는 게 인풋입니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스피킹은 아웃풋이고 라이팅도 아웃풋이에요. 나오는 겁니다. 그 스피킹과 라이팅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스닝과 리딩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리스닝 요만큼 하고서 스피킹이 안 돼요. 리딩 요만큼 하고서 라이팅이 안 돼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을 저는 무수히 많이 만나본 거예요. 리스닝을 어마무시하게 해야 스피킹이 조금 됩니다. 리딩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야 라이팅이 조금 되는 겁니다. 스피킹과 라이팅, 아웃풋을 갖다가 가지려고 우리는 인풋을 어마어마하게 집어넣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게 영어의 총 공부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저는 청취 쪽으로만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늘은 그것만 얘기할 거예요. 청취 쪽으로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안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안 들린다라는 말 표현보다는요. 못 알아듣는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듣기에도 우리는 hearing이 있겠고 listening이 있어요. hearing이 안 들리시는 분들은 hearing aid, AID라고 해갖고 보청기를 끼셔야 됩니다. 리스닝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소리는 들리는데 그냥 우르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요. 발음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발음이라고 그러면 pronunciation 이 단어 하나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그 안에는 intonation도 있을 수 있겠고 accent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러한 것들이 다 총망라돼 가지고 우리가 흔히 발음하는 단어와 저쪽 아이들이 발음하는 단어가 완전히 갭이 생길 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미국식 영어로만 저는 미국에서 5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 영문과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그걸로만 강의를 했으니까 20여 년 동안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요. 미국식 영어 발음밖에 못 해가지고 여기 이 나라에 왔을 때 그 발음에 따른 충격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 정말로 충격이었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못 알아들을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발음 차이가 나니까 못 알아듣겠더라. 심지어는 안병규라는 20여 년 동안을 갖다가 한국에서 강사를 했고 5년 동안을 뭐 미국에서 영문학 수업을 들어가지고 영문학 학사를 딴 안병규가 이 나라에 와가지고 2017년에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와갖고 뉴질랜드 발음이 다르고 액센트가 다르고 인토네이션이 다르니까 못 알아듣더라.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전화 오는 거 무서워서 피해 다녔다니까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전화 오면 선생님 저 전화 진짜 무서워서 못 받겠어요. 이럴 때 참 웃으면서 아주 그냥 딱 야 영어를 못하는 거지 뭐 컨버세이션이 뭐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항상 무시하는 토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도망을 다니고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또 이제 어느 정도 돼가지고 안 그러는데 어마무시하게 많은 발음이라든가 이런 거 들었겠죠. 어떤 단어 때문에 그랬는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뭐 다른 거보다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데크를 깐다라고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마루청, 그러니까 나무 마루 같은 거를 갖다 깐다 그럴 때 데크 깐다 막 이런 말들 쓰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데크 그럽니다. 그럴 때 미국 아이들은 그걸 갖다 deck, D-E-C-K를 써서 deck이라고 얘기해요. 이 나라에서는요 그걸 dig이라고 발음합니다. dig은 완전히 내 귀에는 완전히 dig으로 들려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에에서 이로 넘어가는 dig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침대를 bed 펜스를 fence 이 발음들을 알아듣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겁니다. 3년 정도,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안병규라는 사람이 이 나라에서 편안하게 그 발음을 알아듣는 것까지는 한 2, 3년이 걸렸던 것 같다. 아직도 가끔 가다가는 못 알아듣는 그런 발음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발음 때문에 안 들린다. 제가 산 교육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에게 처음에 갔을 때 그런 걸 저는 다 잊어버리고 나는 영어 강사로 20여 년 지냈고 뭐 미국에서 영문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와서도 아주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야. 정말로 힘들었다니까 안 들려서. 그게 이유는 첫 번째는 발음. 그 발음에는 인토네이션과 액센트까지 다 포함한 걸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안 들렸고요. 그 다음에는 속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냐? 속도입니다. 속도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말을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런 한국말을 갖다가 외국인, 한국말을 못 듣는 외국인이 들으면 어떻게 들리냐? 우르르 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의 예를 주는데 밤낮 이거는 똑같은 예를 듭니다. 저는 I'm in the middle, I'm in the middle, I'm in the middle, I'm in the middle of를 I'm in the middle. 이렇게 한 다음에 root canal, I'm in the middle of root canal, I'm in the middle of root canal, I'm in the middle of nowhere, I'm in the middle, I'm in the middle. 이렇게 빨리 발음하는 게 한 단어처럼 머릿속에 쏙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요즘도 저는 인터넷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요즘도 인터넷 강의 하면서 홈랜드라는 데서 어떤 한 사람 캐릭터가 나와서 그 사람이 하는 스피드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스피드가 달라요. 그런 속도 차이 때문에 제가 못 따라갈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안병규도 안 들려서 두 번, 세 번 들을 경우도 있어요. 미국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다? 왜다? 바로 속도 때문입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내가 듣기에 빠른 거예요. 내가 듣기에 빠른 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한국말 어떻게 들리세요? 잘 들리고 있죠? 알아듣고 있죠? 그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원어민들이 자기네들 말 들을 때는요. 그게 워낙 스피드니까 I'm in the middle of nowhere. 그럴 때 금방 한 방에 알아들어요. 걔네들은 제가 예전에 또 돌아가신 분이지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던 친구분 같은 분이셨는데 형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저한테 안녕 어떻게 영어 가르쳐?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이런 거 가르쳐요. 그래서 I'm in the middle of nowhere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뭐라고? 이럴 거예요. 그분도 미국에서 저랑 같이 유학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런 식의 속도로 대화를 안 해본 거죠. 그런 속도 차이, 얘네들이 편하게 말하는 속도 차이. 외국인에게 얘기해 줄 때는 그렇게 속도를 내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발음 때문에 못 알아듣고 그들이 말을 빨리 하는 것 같아서 못 알아듣는다. 그들의 속도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또 하나는 저는 논리라고 얘기하고 하기도 하고 logic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단어는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발음, 문법이에요, 문법. 여러분들 문법 좋아하고 또 다른 어떤 책에는 패턴 막 이렇게 대박 패턴 책 누가 썼더라? 예, 제가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패턴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어떤 한 문구 다음에 또 다른 문구가 나오더라.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떤 문단열 선생님이라는 분은 369 얘기했는데 저는 999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게 999의 논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어순이고 그것이 문법이고 여러분이 아는 패턴이고 라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나는 지금 달린다. 그럴 때 영어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I run. 이러면 나 달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지금 달리는데 10K. 10K라고 안 하죠. 미국 아이들은 6 miles라고 합니다. I run. 그다음에 6 miles. 그러면 나는 달리는데 6마일을 달려요. I run 6 miles.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라오세요. I run 6 miles. 근데 어떻게 달리느냐? 매일 달려. Every morning. I run 6 miles every morning. 이런 아주 짧은 라직을 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I run 6 miles every morning. I run 6 miles every morning. I run 6 miles every morning. I run 6 miles every morning이 한 단어처럼 돼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또 문장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For my health. I run 6 miles every morning for my health. I run 6 miles every morning for my health. After I had a cancer surgery. I run 6 miles every morning for my health after the cancer surgery. 이런 식의 라직들을 따라가져야만 얘네들의 속도도 따라가지고 얘네들의 어떠한 라직이 정리가 됩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못 알아듣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바로 라직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지가 않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영문학을 졸업을 하고 30여 년 동안 강의를 영어 강사를 하고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 5년 동안 살고 지금 이 뉴질랜드에서 이민 와서 5년 동안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원어민들을 만나고 친구도 되고요. 굉장히 가까운 친구도 됐고요. 그죠? 매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백할 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 아바타 같은 거 보시면 다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어요. 그거 어떻게 아바타 같은 걸 다 알아듣습니까? 그쪽 아이들이 쓰는 전문 용어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저는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뭐냐? 일단은 발음,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논리 이런 것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이유 중에 하나지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또 얘기하면은 우리가 쓰는 단어나 표현이 내가 쓰는 단어가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쓰는 단어가 아닐 때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미국과 뉴질랜드가 다를 경우도 많고요. 또 미국과 뉴질랜드만 다른 게 아니라 사실 한국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쓰이는 단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예를 잠깐 들으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address라는 단어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address 그러면 주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연설하다 막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또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부터 제가 또 자주 예를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학생들은 다 압니다. running water 이럴 때 달리는 물이라고 번역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사실상 running water를 원어민들이 얘기할 때는 미국 아이들 특히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그 running water라고 쓰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tap water라고 그러는데 미국 아이들은 running water라고 그래요. 그 러닝 워터를 갖다가 가지고 커피를 끓여주고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은 수돗물을 얘기할 때 러닝 워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러닝 워터를 갖다 우리는 달리는 물이라고밖에 번역을 못하고 막 이럴 때 그런 단어들과 표현과 이런 관용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현이라고는 expression이라고 그러고 관용구는 idiom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못 알아듣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해드릴게요. 첫 번째, 발음 때문에 아예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가 나랑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질 때 못 알아듣고요. 논리, logic이라고 해갖고 문장이 길어질 때 나는 못 알아듣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아는 단어야. 내가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달리 쓰여지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push라는 단어, take라는 단어만 해도, have라는 단어만 해도 내가 알고 있는 뜻과
미국 아이들 원어민들이 쓰는 뜻이 완전히 다르게 여러 가지로 쓰인다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이 공부하게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 크게 나눠서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강의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우리가 리스닝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로 저는 온라인 강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유튜브로서는 온라인 강의로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영어가 있습니다. 라고 뉴질랜드 영어식으로도 이제 강의하는 뭐 이런 것들도 찍어 올리고 뉴스로도 올리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구상한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리스닝은 리스닝이지만 스피킹이 또 안 되니까 스피킹으로 제 스스로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앞으로는 제가 스피킹 쪽으로도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하는 건 어떨까? 물론 지금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건데 거기에 보면 자막도 나와 있고 막 이러겠죠. 근데 그런 영어 자막을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자막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 자막을 좀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면 더 좋겠다. 꼭 좀 더 나은 어떤 문장들, 어떤 표현들 그런 걸 갖다 제가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그걸 갖다 지금 정리 중에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유튜브도 찍어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하려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 주장하려는 거, 왜 우리는 영어를 못 알아듣는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문제가 파악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로 많이 듣고 gibbish를 해야 되고요. 정말로 많이 읽고 틀려도 되니까 매일같이 daily 매일같이 daily 진짜로 매일같이 다이어리를 써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라이팅 연습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는 우리 유튜브로도 그렇고 제 강의로도 그렇고 언젠가는 라이팅까지도 강의할 예정인데 실제 제 라이팅이 강의할 정도의 수준이 저는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제가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제 라이팅이 강의할 정도의 라이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강의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리스닝하고 스피킹 쪽으로는 제가 어느 누구 못지않게 강의할 수 있는데 리딩, 라이팅, 리딩까지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라이팅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제 수준에서는 이것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제 수준은 이렇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강의도 할 겁니다. 오케이?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저랑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오케이, 건강하시고 see you guys all next time. Bye bye.